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FOMC 내일까지 좀 이어지는데요. 통화 완화적인 기대감을 얻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한편 브렉시트는 이제 3월 20일 이전까지 제3차 승인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원 의회에서는 똑같은 안으로 승인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좀 무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대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3월 20일에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메이 총리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슈 점검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 먼저 전희진 캐스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희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상큼하게 귤색으로 입어봤는데요. 네, 요즘 S&P 500 지수가 계속 연일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희진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영입니다. 네, 지난주 강연회를 좀 개최해갖고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만나 뵈면서 조금 제가 가진 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오늘 미 증시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점이 한 차례 있어요. 이제 조정 구간에 대한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장세가 어떤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전략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개장한 지 33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은 FOMC 기대감을 받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 현재 구간의 흐름입니다. 먼저 상승 쪽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2,84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장에 비해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7,000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7,387.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2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역시나 강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최근에 달러 자체가 지금 FMC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유로 FX 최근에 좀 단기적인 흐름이 좋은 상태인데요. 유로 FX도 1.14달러대 라인이 지지가 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00달러 다시 회복한 이후에 1,310달러 부근까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65% 상승한 1,309.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59달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은 59달러가 다시 회복이 됐고요. 훌쩍 넘어선 59.55달러 선으로 0.29% 상승한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이어서 오늘장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역시도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 쪽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300달러 이탈됐었던 흐름 속에서 다시 1,300달러 위로 좀 올라탄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일이 이제 6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물이 좀 교차되면서 오일물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달러가 최근에 FMC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랜만에 유로도 올라가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소식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몇 달간 물가 목표자를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넘어설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요,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를 했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 가능성이 적을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줄어서 좀 위험 선호 심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이죠. 뉴욕대 교수인 닥터 둠 루비니 교수가요, 미국 연준이 갑작스럽게 비둘기로 변신한 이제 5가지 배경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작년 12월 FOMC 이후 금융 여건이 상당히 팍팍해지면서 이 여파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심해지자 달러 강세와 이제 신용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의 공포감이 커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는요, 작년 하반기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이르지 못하고 둔화한 점을 좀 꼽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유럽과 중국, 신흥국 등 성장 둔화로 인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임명인데요. 클라리다 부의장이 교묘한 방법으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필립스 곡선 평탄화가 일시적인 것보다 구조적일 수도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견해에 좀 지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 연준 관계자들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을 했으나 이제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가능케 하리라라고 말하는 파월 의장의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투자 전문지 배런스의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1937년에 나타났던 급락 흐름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S&P 지수가 지금 연일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이제 S&P 지수가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20% 뛰었다면서 이는 언제든 지수가 좀 꼬꾸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S&P 지수의 움직임이 1937년과 유사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는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제 반드시 같은 경로를 걷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름세가 강하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과거의 사례를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채 수익률 곡선이 불황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좀 주시를 해야 한다면서 아직 그 신호가 좀 나오진 않았으니 투자 전략을 당장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모건 스탠리의 발언입니다. 미 증시 강세론자들이 2016년과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미 증시가 기업 실적 부진 등에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2016년과 현재 상황을 좀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의 증시도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S&P 500 지수가 9.5%나 올랐었는데요. 지금 올해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마이너스 2.5%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증시가 오르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요, 증시가 2016년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할 좀 3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타이트한 통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예전보다 못한 좀 약한 부양책입니다. 또 세 번째는 수용 범위 밖에서 움직이는 내수 경제 때문이라고 꼽았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1월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분기에 최저치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이미 긴축 정책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서 2016년에는 금리 인상이 0.25%에 불과했지만 또 대차 대조표도 축소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이어진 랠리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미국 경제가 불안한 시작을 했지만 붕괴 조짐은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제프리 바타시 칼럼니스트가요, 미국 경제가 어려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다음 문제점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 좀 봄이 되면 성장세를 회복을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3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요, 2.5%로 1분기 1.5%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제 FOMC의 1월 금리 인상을 연준이 1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중단을 했고, 이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서 주택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증시 역시 이제 12월 급락에서 좀 벗어났고, 소비 역시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마 이제 소비가 좀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만큼 미국의 경제가 좀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소시에테 제너럴이 이제 이번 주 3월 FOMC 회의 이후 달러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달러가 이제 올해 연고점에서 지난주 후퇴를 했다면서 이번 주 회의에서 점도표가 하향 조정되면 이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달러는 이번 주에 또 다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브렉시트가 이제 제3 승인 투표마저 좀 무산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이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제3의 승인 투표를 열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브렉시트 시한 10여일을 앞두고 또다시 영국 정계가 좀 혼란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20일까지 합의안 통과가 불확실해졌는데요. 이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후에 장기 연장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메이 총리가 브뤼셀에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브렉시트 연장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작성 중이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렉시트가 장기 연장될 경우 브렉시트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될 위험이나 오랜 협상에 대한 부담에 대한 재개도 이제 우려가 이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화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한 소식들 좀 중요하니까 외신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그렇다면 해영 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 확인하기 전에 지표 발표된 사항도 함께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1월 공장재 수주가 0.1%로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로 나왔고요. 앞서서 외신 소식을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금년간 이후에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3월 20일 전까지 제3회 승인 투표를 거쳐서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좀 원했었는데 하지만 하원 쪽에서는 2차 승인 투표와 내용이 같다면은 3차 승인 투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승인 투표 자체가 일단 좀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의 연기가 아닌 조금 더 장기간의 연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외신 쪽의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FOMC를 앞두고 지난번에 초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대한 FOMC 관점은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부분 힌트와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가 이제 2회에서 1회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도 힌트가 나올 수 있느냐를 여부를 두고 계속적으로 달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둘기 연준 예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달러가 선반영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영 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연준 기대 속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은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오펙이 감산 연장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셰일 생산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장의 고점이 59.86까지 올라갔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가격대와 전략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본장과 선물 시장 역시도 모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현재 부분에서 다운이네요.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부터 시작될 FOMC 이제 내일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G 쪽에서는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좀 단기 전망이 좀 밝지만 하반기엔 좀 먹구름을 좀 주시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단기적으로 상반기까지 좀 상방에 대한 분석이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이 추세가 좀 변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현재 부근에서 다운을 들어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하반기 먹구름 주의는 지금 볼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반기엔 먹구름 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저도 좀 시사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황적인 측면 좀 장기적인 채널 자체 형성 자체를 보도록 할게요. 좀 미증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길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채널 자체가 확보되고 있죠. 채널 자체가 확보되고 있는데 지금 이 채널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미 증시 나스닥 6월물 기준으로 앞으로 장기 랠리가 7,7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 조금 시사되는 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자주 언급드렸다시피 사실 7,200에 대해서 큰 저항대가 있었지만은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정세 자체는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값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상승 랠리를 지속할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바입니다. 저는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이 채널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뿜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 정권 자체가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기를 하는 부분은 미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의적 연기라고 좀 판단하는 입장이라고 굉장히 시사드렸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매수적인 판단 자체를 언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은 어떻게 보면 오버나잇에 대한 관점 자체를 가지고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시사드리고 싶은데 오늘 차트는 좀 달라요. 오늘 매도를 든 이유는 단순히 단기적인 조정 구간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왼쪽 네모칸에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상 추세 자체가 지금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방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구간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왼쪽 네모칸에 일목균형표상 추세가 완성되고 그 다음엔 하방에 대한 조정 장세가 이어진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 자체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자, 전일 어떻게 보면 지지받은 구간 자체가 단기적인 추세대에 대한 형성 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옳다고 보고 있어요. 자, 보라색 선 지금 보시면은 단기 지지입니다. 요 근래에 이어졌던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럼 오늘 매도적인 관점 자체가 이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 지지가 이탈 관점이 이루어진다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에 걸친 조정 장세가 이어질 여건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단가상 나스닥 6월물 기준으로 7,345라인 이탈 관점에 대한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판단드리고 싶어요. 7,345입니다. 7,345. 지금 앞으로 랠리 가능성은 매수입니다. 매수지만은 일목균형표상 추세가 완성됐다는 점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강연회 때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기준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 그 다음 스팬에 대한 저항을 막고 고가에 대한 갱신을 했다면은 추후에 조정에 대한 장세가 원래 단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고점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리는 것보다 이탈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 수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익절 구간 자체는요, 어쨌든 간에 이 하방에 대한 이탈은 채널 자체는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스팬 뚫리는 그날 당일 청산 자체가 가능한 이 부분이 시사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익절에 대한 구간을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7,300 라인 밑으로 더 내려와야지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드리고 싶어요. 7,300 라인. 7,300 라인 자체까지 이탈 관점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날 데일리에 어떻게 보면 슈팅 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청산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지금 장세는요,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장세예요. 왜냐하면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 왜냐하면 일목균형표상 추세에 대한 완성형이 그려졌다. 그럼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지는데 관점 자체가 단기적인 지지가 그려졌던 이탈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매매를 구사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가 앞두고 있는데 사실 미 증시에는 저는 크게 영향을 안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급변한 추세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좀 이따 달러 인덱스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차트는 굉장히 간단히 봐야 된다고 좀 설명을 드려요. 이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고 만약에 매도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길게 끌고 갈 만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장기적인 뷰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스팬에 대한 재이탈 관점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다시 지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 있게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해갖고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기준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해 드렸는데 7,345라인 이탈 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신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좀 중요한 FOMC를 앞두고 지금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달러는 또 다시 구체적으로 여쭤볼까 하는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달러에 대한 향방들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자체 좀 달러 인덱스 확인하고 좀 질문들과 함께 말씀드릴 텐데 자,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가 95.852에서 움직입니다. 최근에 97라인까지도 좀 터치를 했었던 상황인데 FOMC 이후에는 강세로 바뀔까요? 라는 질문을 유튜브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런 뭐 FOMC 같은 이런 정책적인 내용이 선 반영돼서 미리 좀 빠지고 이후에는 또 다시 앞으로 있을 강세 흐름에 좀 예상을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FOMC 전후로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FOMC 회의 이후에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은 유로를 매매할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황적으로 접근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달러가 하방으로 나오는 건 어쨌든 간에 FOMC 회의 내용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에요. 회의 내용 자체가. 올해 이제 FOMC에서 예상하는 이제 점도표를 한 차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 연준 FOMC 점도표 이 부분인데 원래 당초 이제 3% 내외에서 적립금리를 형성하겠다 이 부분이 시사가 됐었는데 올해 가능성이 이제 비둘기적으로 완전히 내비치지는 FOMC 의원들의 연설 자체가 지속된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바가 어쨌든 간에 이번 회의 내용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언급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통화 정책 이제 구간대에서 엄청난 강세장과 약세장을 따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언급드려요.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획일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해 장세가.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시황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럼 시장이 지금 FOMC 회의에 반영된 내용 자체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비둘기적인 메시지가. 오히려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탈 관점, 이제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이루어질 때 유로에 대한 매도적 접근 자체가 다시 가능해질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용 자체가 이미 선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FOMC 회의 일정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탈 관점에서 유로 매도를 한 차례 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제가 언급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최근 장세 자체가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진입 구간만 제대로 확보하면 되는 구간 자체가 확보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상.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이런 헤드앤숄더에 대한 진행 과정이겠죠. 헤드앤숄더에 대한 진행 과정이겠죠. 그럼 진입에 대한 라인 구간 자체를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유로에 대해서 이제 매수 관점이 올 것입니다 하고서 헤드앤숄더 결과가 적용되고 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달러 인덱스의 매도 추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매매하면 될까요? 이거보다는 헤드앤숄더에 대한 결과 자체가 나오고 나서 그때 유로에 대한 매도적 접근을 다시 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이 맞다는 거예요. 좀 굳이 이제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 또 일어나면 달러가 또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유로에 대한 매도적 관점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오히려 순서상 맞습니다. 최근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손익비를 구성할 만한 단가 자체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헤드앤숄더 타점은요, 어쨌든 간에 추세 초입부예요. 초입부.
그럼 손절 라인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익절 구간 대비해서 짧게 보유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 이 구간대에서 유로 매도를 들어갔다면은 추세에 대한 관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펼쳐지고, 여기서 유로에 대한 매수 관점을 펼친다면은 추세에 대한 라인 확보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로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무포로 기다리고 유로 매도에 대한 관점을 기다릴 자리예요. 어쨌든 간에 시장 상황 자체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금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는 이번 FOMC 회의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 불보듯 뻔하다. 점도표 수정, 대차대자표가 완전히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종료를 시사한다는 부분. 그럼 다수의 투자자 관점 자체가 어쨌든 간에 모든 똑같은 내용에 대해 똑같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면은 반대적인 내용 자체가 차트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시장이 미리 선반영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FOMC 회의를 기반으로 유로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손익비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큰 구간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탈 관점에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FOMC를 앞두고 내용이 좀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리 좀 선반영된 흐름 속에서 달러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질문이 일단 FOMC 이후에 달러가 좀 강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에 대한 향방을 FOMC 전후로 좀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3월에 FOMC는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 종료 시기가 발표될 수 있다라는 에비 쪽에서의 그런 분석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일단 금리에 대해서 긴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책을 좀 스탑을 하고 앞으로 있어서는 이 전과는 좀 다르게 통화 완화적인 정책으로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문자 질문입니다. 끝자리 2392님의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파월이 비둘기 발언을 해도 달러는 추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도 달러는 추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냐. FOMC 자체에서 뭐 예상을 했듯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도 이후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좀 하락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하락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하락에 대한 기준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을 언급하신 거겠죠.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부분인데, 달러 인덱스 차트가 여러분들 이런 하방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도와 같은. 근데 이거는 통화 정책이 맞물려야지 가능한 거예요. 정책 자체가. 지금 차트 좀 띄울 수 있을까요? 네. 네, 차트가 지금 안 나왔었는데 지금 2017년도와 같은 달러에 대한 하방 자체가 이런 거를 기약하신다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관점 자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 강연회 때 설명드린 게 이제 통화 정책의 순서를 좀 언급드린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와, 이런 달러에 대한 엄청난 하방에 대한 기약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정책 순서상 이게 일어날 조짐 자체가 안 나와요. 테이퍼링 이후에는 오히려 박스에 대한 형성 자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획일적인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점이 펼쳐지면요, 앞으로 이 구간대에서 지속적인 박스 형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에요. 정책상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의 수순이라는 건 통화 정책의 오히려 끝물이에요. 끝물 상태에 있는 거고, 오히려 엄청난 강세장이라든가 약세장을 내뿜을 수 있을 만한 상황 여건 자체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 매수라든가 매도라든가 엄청난 강세장과 약세장을 뿜을 수 있는 시황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유로 금리 인상이에요. 유로 금리 인상. 오히려 지금 FOMC에 대한 비둘기적인
뭐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유로의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올해 이제 드라기가 하고 있는 이제 기간 내에 금리 인상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추세 자체가 앞으로 2017년도라든가 이런 획일적인 일방적인 추세 자체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통화 정책상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이제 파월 자체가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강한 하방 자체,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하방 자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언급드리는 게 있어요. 금리는 더 이상 중요한 시황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금리는 더 이상 중요한 시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는 2017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ECB에서 테이퍼링 정책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 내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달러 하방에 대한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금리를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정책상 금리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이라는 게 시장이 다 반영이 된 상태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 자체를 1회 또는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획일적인 정책이 보이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고 비둘기 메시지라든가 매파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박스권 형태로 그냥 시황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금리에 대한 시황 자체는요, 올해 어떻게 보면은 차트의 추세적인 부분에 크게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제일 시사돼요. 이제 아주 단기적인 국면 자체만 좀 체크할 수 있는 구간대만 올 거예요. 지금 같은 오히려 FOMC 회의 전에 미리 시장이 반영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결론만 내자면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도 달러는 추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전후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 궁금해하실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지금 달러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소식 함께 전달해 드릴게요. SG 쪽에서는 연준이 유로 달러를 1.12달러대로 내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지금 1.14달러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뭐 마스터님의 의견처럼 달러가 다시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면은 유로 FX는 다시 또 1.12달러 라인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함축적으로 달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상방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소식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오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59달러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산에 대한 의지가 이제 6월까지에 대한 부분을 또 시사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다운입니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뭐 최근 네. 이제 나스닥 이제 제가 말을 좀 더듬네요 오늘. 오늘 이상하게 말을 더듬는데 좀 양해 바라겠고요. 자,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던 점이 있어요. 자, 나스닥 차트 다시 한번 이제 심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생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웃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한 심볼 차트를 좀 추가를 해봤어요. 최근 어쨌든 간에 굉장히 상관도가 높다는 거를 밀접하게 보여주는 국면이고요. 이제 조정 구간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제 오일 자체도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채널 자체가 확보됐고 이제 추가적인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매도의 구간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채널 자체가 깨지면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세게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오늘 단가가 좀 안 올 가능성이 커요. 이제 일단은 오늘 추세 자체가 이제 매도적으로 급격히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시사가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오히려 이제 나스닥 기준은 오늘 발생을 하지만 5일 기준은 내일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 좀 시사드리고 싶고요. 매도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오히려 미 증시와 상관 지수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상관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나스닥이 조정 구간대에 들어온다면은 5일 자체도 가격대가 다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자, 일단 단가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일 차라리 이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 이탈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도 접근을 든 거는 나스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 지금 단가 위치상은 오히려 이탈 관점에 대해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좀 시사드리고 싶고 차라리 매도적인 추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나 내일 좀 더 추가적인 안정적인 자리가 제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서 내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지지대에 대한 이탈 관점에 대해서. 자, 지금 단가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58.50 이탈 관점이 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장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봉 자체가 이미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차라리 추가적으로 내일 반등되고 나서 더 지속되는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시사한지 판단하고 내일 매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미 증시든 오일이든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언급을 확실하게 드리는 건 나스닥이든 오일이든 여러분들 지금 상승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중무역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연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이제 3월 회의는 사실상 취소됐고 이제 기간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까 나스닥에서도 전체 채널 자체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매수적 접근을 앞으로 지속해야 된다. 이 부분 언급 드리시고요. 오히려 이제 7200에 대한 저항을 좀 체크를 한 부분 그리고 채널 자체 깨지는 부분을 좀 기다린 부분은 안정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요. 근데 오히려 이제 7200에서 7250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고 미중무역에 대한 회의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장 가능성이 보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를 보는 게 오히려 현명한 답안이 될 수 있다. 근데 유가 자체는 최근 미 증시랑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가 올 때 5일 자체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단가에 대한 위치값은 지금 판단하는 거는 섣부르다. 5일 자체는 내일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재평가해보자. 자, 지금 58.50으로 나오는데 이미 단가상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가적인 매도로 이탈 관점이 오더라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내일 이탈 관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다시 재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9달러 중반대 라인의 이탈 시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드렸는데 가격대 라인 자체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가격적이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오일은 오늘에서 또 내일까지 넘어가는 가격대 라인까지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좀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강한 좀 연초부터 주식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지수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펀드 매니저 쪽에서는 주식을 좀 피하는 그런 부분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BAML 쪽에서의 분석 내용인데요. 펀드 매니저들이 더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좀 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분석 내용인데요. 주식 배분이 3% 정도에 좀 불과했고 앞으로의 비중도 좀 늘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가장 낮은 주식 순 배분을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 자체로는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힌트 속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우성님의 질문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역시나 골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골드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10달러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골드 예측대로 1310에 안착할지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과 그리고 또 다른 시청자분의 질문 역시 골드입니다. 함께 좀 갈게요. 1307달러에 1307.2달러에 4계약을 매수 보유 중입니다. 어디에 성선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두 분 다 모두 골드에 대해서 이제 상승 쪽으로의 안착과 그리고 청산 시점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 지금 오늘은 1300달러 좀 다시 회복됐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다시 네. 한번 강세가 나오는 시점 네네. 자체가 여러분들 골드 차트랑 좀 달러 인덱스 차트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좀 비교를 지금 해야 되는 순서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1307.2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오늘 당일 청산 지금 그냥 이절 처리를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절 처리하시는 걸 좀 권유드립니다. 지금 수익이 세네틱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저는 오히려 자리가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오히려 추후에 다시 재진입을 좀 고려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단가상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단가상. 여기서 만약에 이제 헤드앤숄더에 대한 달러 인덱스 결과가 좀 터지면요. 이제 자리가 물려버리는 케이스가 쉽게 발동돼요. 강세를 보더라도요. 위치값이 좋아야 돼요. 위치값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치값이. 추가적인 매수 랠리 포인트를 보기에는. 근데 이거 단가 자체가요. 오히려 손실 구간에 대해서 낙폭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매수에 대한 단가를 보신다면은 손절 라인 구간 자체가 1300 밑단까지는 대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자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 결과 달러 인덱스 터져봐요. 달러가 하방에 대한 추세를 그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펼쳐집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뭐냐면은 추가적인 하방에 대해서 지지 관점이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청산하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요. 이 헤드앤숄더 달러 인덱스 오른쪽 차트 헤드앤숄더 결과가 나온다면은 골드에 대한 하방 추세가 이어질 관점 자체가 펼쳐지는데 단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단가가 지금 단가가 오히려 지금 자리 청산하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편이고요. 오늘 진입 단가 자리는 안 나와요. 오늘은. 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골드에 대해서 최근 굉장히 힘든 부분이 유로를 추천드린 이유가 있어요. 추세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추세 확장에 대해서. 추세 자체가 확장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이 하방에 대한 지지 이탈 관점 자체가 한 번 더 깨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펼쳐진다. 그거는 달러랑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는 부분을 좀 시사드리시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밀접하게 활동해갖고 오히려 제가 이번 주 시황에는 좀 골드보다는 유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을 드리자면은 전 단가가 안 좋으니 오히려 청산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재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지지
지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고 재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안정적인 자리를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지 여부에 대해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이 최하단에 있는 밑단 지지 자체가 이루어지는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단가상으로 1300 초반대까지는 눌릴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를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 손절이 극한으로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손절이. 지금 만약에 매수 단가 버티신다 이러면요, 손절이 80틱에서 90틱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불안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가가 안 좋다 이렇게 좀 판단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산하시고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재매수를 보시려면은 이 라인대에서 지지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 보시는 게 오히려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하신 단가가 조금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좀 정리하고 다시 가격대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좀 방향성, 단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들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질문까지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들어봤는데요. 해양마스터님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강연회 잘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가진 이제 견해라든가 시황을 보는 어떤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차트를 그렇게 복잡하게 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 있고요. 매일 이제 무료로 시황 방송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카톡방 오시면은 이제 방송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설명드리고, 매일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날 장세에 대해서 시황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신세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양마스터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전신 캐스터도 마지막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어제 파운드화가 조금 이제 가치 평가가 좀 절하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제 브렉시트 3차 투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화의 상승이 조금 편견일 수도 있다, 거래자들에게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래도 파운드화가 좀 그래도 G10, 그러니까 주요 화폐 10개 중에서 조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다운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파운드화가 월요일 아침에 1.331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그게 이제 영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제 뭐 탄력성과 또 정치적인 좀 변화 때문에 올랐다가 또 다시 이제 또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렇게 브렉시트가 좀 많이 장기화되면서 좀 연기가 되면은 1.4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